안녕하세요. 오늘 원대적이야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뭐하지? 할 게 없네. 에잇, 물이나 마셔라. 이거 한잔 하시죠. 네. 렌즈에 뿌리려고 그랬는데 아쉽다. 렌즈에 뿌렸으면 더 귀찮아졌겠죠? 그래서 온대적이야 가겠습니다. 야야야, 빨리 갈 길이 멀다. 자, 2523 5 2 3. 그래서 온대적이압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마전선이는 정체전선의 일부죠. 정체전선의 일부고, 보시면 여기 정체전선이 있을 만한 지역을 체크를 해줬네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아래는 전선이니까, 전선이라는 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섞이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따뜻한 쪽, 이쪽은 찬 쪽, 이렇게 이 선을 기준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이 선을 기준으로.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이렇게 북상하려고 하고 열을 계속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위쪽으로 뾰족 아니야, 살랭은 동글이죠. 동글 이렇게 되고, 찬 공기는 계속해서 열을 아래로 남하하려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남하하려고 뾰족 이렇게 생긴 정체전선이 이제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전선의 기온, 얘는 회색 전선인걸? 얘는 회색인걸? 아웃! 자, 기억의 북쪽에 위치한 기단은 온도가 낮다. 그죠? 이 선을 기준으로 이게 선이 굳이 그려졌다라는 건 공기 성분이 다르다라는 거고, 공기 성분이 다르다라는 건 온도가 높은 녀석이냐 낮은 녀석이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것은 온도가 낮다. 정답. 구름은 주로 기억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하죠. 정체전선의 단면을 보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강수가 내리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선면은 찬 공기 쪽으로 기운다고 했었고, 그 기운 쪽 위를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수구역은 찬 공기 쪽 위에 있는 전선면에 생긴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그림이 업로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쫙 올라가서 우리가 쫙 보시면 어머, 악기상으로 넘어왔네. 온대저기압은 위에 있는데, 자, 그래서 정체전선의 강수구역 같은 경우는 찬 공기 위쪽에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 분홍색으로 체크한 풍향도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체전선의 찬 공기 영역 위쪽에 이렇게 강수구역 내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수구역, 착한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 눈에는 전선 기준으로 찬 공기 위쪽에 이렇게 전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강수구역이 있을 거고, 강수구역이 있다는 건 여기에 구름이 있다는 거죠. 남쪽 아니고 북쪽이죠. 하수. 자, 그 북반구에서 온대저기압이 형성 전과 소멸호를 순서 없이 나타나는 거다. 자, 맨 처음에 이렇게 60도, 이 위도가 대충은 60도 전후겠죠. 그 한대전선대의 정체전선으로부터 온대저기압의 발생이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알아서 밀도 큰 찬 공기가 깔려 있고, 위쪽에 알아서 밀도 작은 찬 공기가 올라가 있는 이런 층을 우리가 뭐라 한다? 안정하다. 이런 층은 어떻다? 대류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곧 소멸한다.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소멸 단계. 자, 그래서 A는 기온이 낮느냐, 지금 보시면은 북반구죠. 북반구를 기준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북쪽, 여기 상대적으로 북쪽이고 여기 아래쪽이 남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쪽이 더 온도가 높냐면 당연히 북반구 기준으로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더 고위도니까 여기가 더 추운 쪽이에요. 그죠? 콜드 공기가 여기 있고, 전선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이 핫 공기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콜드 공기 쪽으로 전선면이 기울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이 전선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콜드 공기 위쪽에 있는 전선면에 이렇게 구름을 형성해서 콜드 공기 쪽에 이렇게 비를 내려준다. 그게 바로 요거랑 같이 보시면 아주 좋겠죠. 네, 오세요. 네. 그래서 A는 B보다 기온이 낮다. 정답. 나는 온대저기압의 소멸후 모습이다. 정답. 그리고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 위치 에너지의 합은 가가 크냐? 자, 요거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정답인데, 이거가 바로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을 얘기를 했었던 요거 에너지원. 자,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전선에서의 기단의 위치 에너지인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뒤쪽에 우리가 자이스토리 문제를 풀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랑 이렇게 만나면은 얘네들이 섞이죠. 섞이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찬 공기가 아래로 깔리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얘네들이 맨 처음에 갖고 있었던 어떤 특정 위치 에너지 값이 있을 텐데 얘가 이제 점점 무거운 묵직한 찬 공기가 아래로 깔리면서 이 무게 중심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전체 초기 이 시스템에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개인데 이 전체 시스템의 무게 중심이 점차 아래로 이제 깔리는 느낌이죠. 깔림. 이러면 애가 점점 안정적이 되는 거죠. 오뚜기처럼. 오뚜기 같은 경우도 무게중심이 아래 깔려 있으니까 얘가 툭 쳐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점점 애가 아래로 깔리면서 안정해지는데 이때 무게중심 자체가 아래로 깔린다라는 말이 무게중심 자체가 아래로 깔린다라는 거가 어떤 특정 무게값 위치 에너지가 이 시스템 위치 에너지가 아래로 깔리면서 그만큼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어떤 특정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요. 생겨버린 요 에너지원 요 에너지를 통해서 온대저기압이 어쨌든 간에 이동할 수 있는 큰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체 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위치 에너지 합 이 말을 해석해 드리면은 초기에 갖고 있던 이 시스템 전체의 무게중심, 시스템 전체의 위치 에너지 값을 말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가 갖고 있는 찬 공기의 무게중심, 찬 공기의 무게중심이 조금 더 아래 깔려 있겠죠. 묵직하니까. 따뜻한 공기의 무게중심이 좀 더 위에 깔려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심 무게중심이 있을 거고 저는 그걸 시스템 전체 개의 무게중심이라고 수업 시간에 표현했던 거고 이거 자체는 점점 애가 찬 공기가 아래로 깔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그냥 기억을 하고 외워주셔야 돼요. 처음에 어떤 따뜻한 공기, 찬 공기의 위치 에너지 값의 위치 에너지 합. 그러니까 이 전체 시스템의 무게중심, 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걔가 찬 공기가 점점 아래로 깔림에 따라서 쭉 점점 내려온다. 그럼 이 무게중심이 쭉 내려오면서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어떤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그 에너지 때문에 이 온대저기압이 결국에는 에너지원으로서 활용을 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가 초기고 조금 더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좀 얘가 초기고 그 다음에 얘가 소멸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을 거고 계속 그 위치 에너지를 쭉 소모하면서 추가적으로 온대저기압이 쭉 생성되었던 거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값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성 당시부터 소멸로 가면서 이 위치 에너지의 합 자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별일 없으면 지속적 감소. 네. 그래서 정답. 저 말은 계속 등장을 하니까 꼭 아셔야 되고 어느 날 온대저기압 우리나라 통과할 때 서로 다른 위치의 관측자 A, B, C가 같은 시각의 기상을 관측한 내용이다. 자,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세 관측자 모두 통과했다.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다 이제 그림이 있었는데 얘는 그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본인이 그림을 그려야지. 자, 그림을 그려야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뾰족 동글 해서 전선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는 요 위쪽에는 찬 공기가 있고 아래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진 거죠. 강수구역 표시해 보면은 온난전선 전면의 넓은 지역의 이슬비, 한랭전선 후면의 좁은 지역의 소나기성 비. 자, 풍향까지 체크를 해줘야 된다죠. 풍향을 외우셔야 됩니다. 북서, 남서, 남동 이런 식으로 불고 있다. 그죠? 근데 같은 위치에 ABC, 같은 날에 ABC가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온난 한랭 모두 다 통과했다는 거를 눈치껏 뭔가 이 지역에 하나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게 되죠. 자, 동풍 계열이었던 바람이 현재는 서풍 계열이다. 원래 동풍 계열, 지금 바람을 봐야 되는 거죠. 보라색으로 체크한 이 바람. 얘는 지금 처음이니까 천천히 북서풍이고 얘는 남서풍이고 얘는 남동풍이죠. 원래 이 전체적인 친구가 어디로 가냐면 편서풍 타고 북동쪽 혹은 동쪽 방향으로 어쨌든 날아갈 텐데 우리 관측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걸어간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은 처음에 온난 지나고 두 번째 한랭 지나가는 이런 사이클일 텐데 처음에 동풍 계열, 여기서 지금 동풍 계열은 뭐밖에 없냐면은 얘밖에 없죠. 얘만 혼자 남동풍이잖아. 그랬다가 서풍 계열로 바뀌는 거. 그러려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서풍 계열인 거니까 넘어온 거죠.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무슨 색깔을 안 썼나? 안 쓴 색깔이 거의 없네.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 사람은 지금 요 영역, 요 지금 원래 동풍 계열이었다가 지금 서풍 계열로 바뀌었으니까 요 온난 전선을 지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온난 지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기온이 낮아지고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리고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 여기 찬 공기 영역이니까 여기랑 소나기가 내리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한랭 전선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궤적을 생각해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간 거겠죠. 그래서 B 지역이 여기겠죠. 자,
자, 그다음 서쪽에서 다가오는 구름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요것 때문에 또 은근 질문을 많이 하셨던데, 이게 야 임마. 네, 요 C 때문에 조금 질문하셨던데, 뭔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그 층운형 구름이 쫙 깔려 있는 거죠. 여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일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에서 결국에 제일 1차적인 목표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이건 2D잖아요. 근데 일기도라는 지도, 이런 게 일기도에 이제 그려질 텐데, 일기 기호들이랑 포함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떤 일기도도 지도의 일종이잖아요. 여러분이 지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 예를 들면은 카땡 오맵이라던가 네땡 버맵이라던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지도, 구땡 맵도 있죠. 그래서 그런 2차적인 이 2D짜리 지도를 보고서 이 지도를 잘 읽었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게 결국에는 3D 현실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D짜리 지도를 보고 3D 현실을 반영하면 된다. 이걸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마치 당신들의 걸프렌드처럼 네. 2D를 보고 3D를 떠올리면 되잖아. 여러분 현생을 사세요.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기도 이런 일기기호들이 다양한 2D짜리를 보고 3D를 뽑아내면 된다 그랬죠. 3D가 뭐냐? 바로 이 각각의 단면, 이런 단면들, 제가 그림 다 그려드렸죠. 이런 단면들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런 단면들을 여러 번 그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요 층운형 구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리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고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점점 편서풍 타고서 요렇게 다가올 텐데, 이때 요 구름 보시면 구름 높이가 점점 똠똠똠똠똠똠 낮아지죠.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높았던 구름이 똠똠똠똠똠 낮아지는, 그죠? 요게 온난전선이 다가오고 온난전선이 근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C 같은 경우는 요 서술로 봤을 때 점점 그 이 층운형 구름이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구나. 즉 그 온난전선이 점점 나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마 뭐 정확한 위치는 당연히 찝을 수 없지만 요 C지점 요 어딘가 아직 온난전선이 다가오고 있는 요 지점 어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관측 시각에 잘 보이는 이걸로 관측 시간에 AC는 온난전선 통과한 지역에 있느냐. 자, 지금 온난전선 A는 통과했지만 C는 통과하지 않았죠. 땡. 자, 관측 시각에 B는 한랭전선 후면에 위치하나. B는 한랭전선 후면, 맞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은 전선의 전면 후면 용어 이해 못하면 문제 못 푼다 했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가장 서쪽에 위치한 사람은 B죠. C가 아니고. 땡. 자, 그림 가는 어느 날 오늘날 주변에 일기도고요. 나는 일기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일기기호 읽을 줄 알죠? 요거 기억은 무슨 풍? 요거 이렇게 화살이 뿅 날아와서 콩나물 대가리에 꽂히는 요 모양. 그래서 요게 남동풍, 불어오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남동풍의 울량, 구름량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친구 지금 짧은 짝대기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약 2m/s의 풍속으로 불고 있으면서 얘는 가랑비, 수특에 가랑비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라박으니까 이거는 북서풍이 약 보니까 짧은 거 2m/s로 불고 있는 지역이고, 구름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많고요. 그리고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거죠. 일기기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보면은 우리 이제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까요? 온난전선의 전면 넓은 지역 이슬비, 여기 한랭전선 후면 좁은 지역 소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다는 건 여기 위쪽은 콜드 공기 영역, 아래쪽은 핫 공기 영역, 그리고 풍향은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된다. 자,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 그죠? 매칭해 보면 되죠. 지금 남동풍 불어제끼는데 어디? 기억 여기네요. 북서풍 불어제끼는 거 어디? 니은 여기네요. 끝났네. 자, A 지역의 상태는 맑을 거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강수구역 표시됐나요? 강수구역 표시 하나도 안 됐습니다. 강수구역, 강수 없다. 기억의 풍향은 남동풍이고 정답. 일기는 레우, 얘는 맞았는데 얘는 땡. 앞으로 A 지역은 전선 통과 후에 니은의 일기 형상이 나타날 것이다. A는 전선 통과 후에 A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온난은 이미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 통과할 녀석은 이 녀석이 편서풍 타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한랭을 통과할 건데, 한랭을 통과할 거죠. 이 통과 후에 어떻게 될 거냐면은 니은에 가까운 현상이 일어나겠죠. 니은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기억의 영역은 A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의 일기 형상 정답. 됐죠? 자, 1, 3, 3, 4 1, 3, 3, 4 자, 가겠습니다. 뇌우의 단면과 공기의 흐름을 이거 지금 상승기류만 음하기 있잖아요. 이거 무슨 단계예요? 무슨 단계? 저군을 만들고 있는 저군 단계. 자, 저군 단계에서 비 내린다 안 내린다? 보시면은 비 내리지 않습니다. 비 없습니다. 비는 어디서 많이 내리냐?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소멸 단계.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띄워는 드릴게. 잠깐 화면 멈춰놓고 혹은 필기노트 보고서 복습하세요. 여기 있는 포인트들 하나하나 외워주는 게 중요하다. 됐죠? 영상 이런 게 편하네요. 제가 하나하나 다 해줄 필요가 없어. 자, 가을 태풍의 어떤 단면 모식도인데요. 나이는 태풍의 눈. 제가
미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J-스텝 풀어오면서 태풍의 눈이 언급되는 문제에서는 태풍의 눈을 고려해줘야 된다. 태풍의 어떤 디테일을 고려해줘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금 보자면은 여기가 딱 봐도 중심이겠죠. 대칭적이니까. 그죠? 여기 상승기류가 제일 빡세게 나타날 거고 이런 정란운이 발달하는 곳들은 다 상승기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푹 올라갔는데 여기가 지금 구름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퍼져 있는 느낌이잖아. 당연히 어느 정도 높이 이상으로 못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대륙권 계면이고 대륙권 계면 태풍이죠. 태풍 같은 경우는 어디서 생기냐면 5도에서 25도 열대상에서 생기기 때문에 열대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륙권 계면 높이가 상당히 열팽창으로 인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극지방에 비해서 대륙권 계면 높이가 높죠. 그래서 대륙권 계면 제가 대충 10km로 기억하자 했지만은 여기는 실제로는 15km까지 발달해 있고요. 태풍은 우리가 단면이 아니고 그 반지름이 약 500km. 엄청나게 높다. 15km까지 높이지만 500km만큼 발달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종종 등장하죠. 수평 규모와 수직 규모 중에 뭐가 더 크냐? 당연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수평으로 넓게 퍼졌냐, 수직으로 높게 올라왔냐 그건데 수평 규모는 약 1000이죠 거의. 왜냐면 반지름이 500이라는 거니까. 수직 규모는 15밖에 안 되니까 압도적으로 수평 규모가 높다. 이런 것도 옛날 기출 풀다 보면 종종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기로 빡 해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빡 퍼져나가.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빡 올라갔으면은 어디 대륙권 계면에서 부딪혀가지고 뭉팅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하강기류들이 곳곳에 생긴다. 곳곳에 이렇게 조금씩 생긴다. 특히 중심부가 당연히 세게 올라갔으니까 그나마 센 하강기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걔는 약한 하강기류다. 가장 센 하강기류지만 그래도 그 절대적인 세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얘 이름은 뭐죠?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단면을 기준으로 한번 물리량을 이것저것 그려보면 첫 번째 기압은요 이렇게 중심부가 제일 낮아진 중심으로 오면 올수록 낮아진 요게 기압 그래프가 될 거고 풍속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태풍 겁나 세잖아요. 중심부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풍속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태풍의 눈은 오히려 약한 하강기류 내지는 맑은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풍속이 이렇게 확 꼬라박는 이런 그래프. 그 이외에 뭐 강수량 그래프 같은 것도 기출해서 등장한 적 있었는데 이렇게 구름이 있는 지역은 비가 내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 임의로 그려보면은 당연히 중심 요 구름이 높이가 제일 크니까 제 맘대로 그냥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뇌피셜로. 그러면은 거의 뇌피셜이 맞긴 하겠지만은 강수량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 중심에는 거의 없다가 이렇게 좀 많이 내렸다가 구름 있는 쪽에는 얘는 좀 적게 내렸다가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다시 또 여기 좀 많이 내렸다가 좀 적게 내렸다가 뭐 이런 식 그래프도 그려지지 않을까? 강수량. 그죠? 얘는 풍속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거 말고 뭐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태풍의 눈 나타나니까 고려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까먹지 않도록 약한 하강기류. 그래서 상대적으로 맑은 날씨. 하지만 얘가 고기압이다? 고기압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최저기압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니까 날씨가 맑으니까 고기압성 기후가 나타나는 거지. 그죠? 고기압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고기압성 기후라는 거는 고기압이 아니다. 고기압 같은 느낌이 드는 최저기압 지역이다. 요거가 제일 포인트. 그죠? 자, 그래서 중심에 왜 이래? 네. 오 마이 갓. 자, 가와 달리 나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죠. 나에서만 특징. 자, 중심에 구름이 없는 영역이 있다. 그죠? 얘는 구름이 없는 영역이 있다니까. 왜냐면은 상승기류 빡 했다가 대륙권 계면 튕겨서 오히려 이렇게 하강기류들이 반작용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구름의 공기의 하강, 구름의 소멸이다. 근데 얘는 상승기류밖에 없으니까 구름만 있죠. 상승기류, 하강기류 중에 상승기류만 나타난다. 이거는 가에 대한 설명이죠. 가는 상승기류만 있지. 나는 상승기류와 함께 구름이 있는 상승기류와 함께 하강기류도 있다. 한랭전선 부근 이건 좀 답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가는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가는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자, 이거 제일 먼저 영상 보는 분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 답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가는 사실은 상승기류가 요 정도 상승기류가 한랭전선 후면에서 자, 지금부터 좀 뇌피셜이에요. 후면에서 이게 전선 경사가 꽤 크니까, 그죠? 전선 경사가 꽤 크니까 뇌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상승기류는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애매합니다. 이거 조금 제가 지금 바로는 대답 못하겠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이 녀석 나는 한랭전선 부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도에서 25도 열대해상에서 발생한다 했었죠.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 가는 뇌의 모습을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숙 단계죠. 성숙 단계. 왜냐면은 상승기류랑 하강기류가 공존하고 있고 알다시피 하강기류 쪽에 강한 비
여기 하강기류 쪽에 강한 비가 내리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강기류. 나의 내부에서 떨어진 우박의 단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하강을 반복하기 때문에 증상 구조를 보인다. 자, 가의 구름은 0도씨 이하의 높이까지 발달을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런 0도씨, 지금 잘 여기 그리면 체크를 안 하지만은 0도씨 그리고 마이너스 40도씨 뭐 이렇게 있을 때 메커니즘을 아셔야 된다. 0도보다 높은 쪽은 당연히 물방울이라는 액체 상태만 있을 건데, 그거 마이너스 40도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아싸리 추우니까 빙정이라는 얼음만 있을 텐데, 이 40도랑 마이너스 40도랑 0도 사이에는 액체인 물과 얼음 상태인 빙정이 공존한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됐다가 이 빙정 주변으로 달라붙어서 승화 과정을 통해서 겹겹이 퍼지는 과정을 겪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구름 속에서 다양한 크기의 얼음 결정들이 병합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됐다가 걔가 승화 과정 거쳐서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증상 구조를 만든다. 자, 됐고요. 나는 그룹 속에서 최소 2회 이상 상승 과정을 반복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겹이 막 여러 개 있죠. 여기서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선생님, 이게 부정한 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부정한 면 더하기 1회가 최소한 융기한 횟수라고, 최소 융기 횟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개수를 보고서 이 녀석의 상승 하강 횟수를 알 수가 있나요? 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거기까지 물어보는 건 아직은 조금 과하지 않나. 네, 그렇게 출제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여기 지금 겹이 한 4개 있으니까 최소한 한 2번 이상은 반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 설마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막 몇 번 상승 하강했느냐 이런 좀 치사한 문제를 낼까요? 나와도 뭐 한 번 상승 하강하면 한 겹 생기니까 2번 상승 하강하면 2번 생기고 센스 있게 눈치껏 하면 되지 않을까? 에이, 설마가 사람 잡을 수도 있지만 저는 설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 가는 서울과 속초에서 이 정도 시간 봐야지. 이 정도 기간 동안 관측한 황사였어. 오케이. 가로축 시간, 세로축 황사가 며칠이나 생겼느냐인 거고요. 네. 그리고 서울과 속초의 위치. 자, 서울, 속초. 네, 속초가 어딘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체크해줬습니다. 속초. 여기 포켓몬고 핫했던. 네, 저는 사실 안 해봤지만. 기니는 서울과 속초 중 하나다. 자, 이 친구는 황사잖아요. 우리 황사는 어디서 날아온다 그랬죠? 요렇게 있어서 여기 몽골이나 중국 쪽에서 뭐 타고 편서풍 타고 슝 날아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먼저 얻어맞는 서울이 뒤쪽에 있는 속초보다 더 많은 관측 일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봤을 때 기역과 니은 중에서 더 많은 관측 일수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니은이죠. 그래서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속초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2001년에는 굉장히 뭐가 많았네요. 서울이든 속초든 간에. 네. 대체로 기역 지역이 적다. 저 기역 지역이 조금 진한색 그래프 보시면 좀 적죠. 네, 동그라미. 그래서 기역이 그래서 속초고 뒤쪽에 숨어있는, 앞에서 얻어맞는 서울이 니은이다. 2001년부터 연간 황사율이 꾸준히 증가한다.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아직까지 틀리면 하수입니다. 하수.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안 되고 계속 올라가야지, 계속. 근데 뭐 내려오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건 꾸준히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니은은 서울의 자료다. 동그라미. 그쵸? 됐고. 자, 그림은 그 표는 어느 날 기상청에서 발표한 황사 정보다. 자, 발표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PM10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는데 PM2.5가 얘가 이제 미세먼지였고요. 그죠? 이 PM2.5가 초미세먼지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 만져보세요. 머리카락 만져보면은 머리카락 대충 한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30에서 50이면 어쨌든 간에 이게 머리카락인데 여러분이 약간 탈모 위험군이다, 좀 얇다 그러면 한 30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걔보다도 엄청 작은, 걔보다도 거의 5분의 1 사이즈가 되는 그 친구인데, 그 입자가 미세먼지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보다도 4분의 1 사이즈 나누기 4 하면은 그게 초미세먼지 사이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되는 이유죠. 그죠? 중국 북부 지역과 몽골 남부 지역, 우리가 계속 흔히 말하는 황사의 발원지죠. 여기서 이제 편서풍 타고 넘어오는데, 우리나라 북쪽에서 동지라는 저기압 후면에 무슨 풍에 의해서 유입됐다.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되어 남동진하며 남동진. 자, 남동진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남동쪽으로 왔을 때 우리나라에 다 도달했다라는 거니까 발원지가 이쪽쯤에 있어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한 외출 삼가구,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스크.
마스크 잘 쓰셔야 된다. 자, 남동은 기억에 해당하느냐? 지금 요 자료랑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날아왔다는 거는 발원지가 상당히 우리 상대적으로 북서쪽에 있었다라는 거고, 북서쪽에서 이렇게 날아왔기 때문에 남동풍이 아니라 북서풍이어야 되죠. 북서쪽에서 불어와야 되니까, 그죠? 이런 거 실수하시지 마시고 남동 쪽으로 날아간 거지. 북서풍이 불어야 우리 기준으로 남동 쪽으로 날아옵니다. 황사는 PM10 농도를 높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농도가 높아졌죠. 어우, 그죠? 황사는 호흡기전 유발 수 당연히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2점 끝. 여기서 한번 끊고 3점 최대한 건드리다가 종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끊어줘야지 좀 편하니까. 안녕. 보기가 편하죠. 뿅.